40대 남성 유 씨는 총각 시절부터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는 말을 했었고요. 하지만 유 씨 부부는 결혼하고 7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유 씨에게 문제가 있었고 두 사람은 합의하에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유 씨는 아내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알고 보니 아내는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고 행복했던 부부는 결국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유 씨는 아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면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 씨는 그동안 아들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아내와 이혼을 해도 꼭 아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낳은 아들, 과연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 중 누가 양육권을 갖게 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최근 한 언론에 실려서 이제 화제가 된 사건인데 40대 부부의 사연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은 남편인데 남편은 이제 결혼 전부터 아이를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 사람마다 좀 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제 아내분하고 그 연애할 때도 난 참 아들 많이 낳았으면 아이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연애할 때 그런 얘기가 너무 심하다고 이제 핀잔까지 받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막상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7년 정도 지났을 때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이게 남편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자연적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답니다. 근데 아내는 사실 그 입양을 차라리 하자, 아이를 좋아하니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인공수정, 그러니까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도 참 불임이라는 사실 알았고 아마 자기에 대해서 참 많은 아픔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가 그 아들이 이제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인공수정까지 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던 건 이 남성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좀 결혼 전부터 아이를 상당히 좋아했었고 아마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이렇게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그래도 아내까지 또 같이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기가 태어났고 이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아빠들 입장에서는 갓난아기라도 아들이면 애가 좀 크면 나하고 축구도 할 수 있겠지, 뭐 그다음에 뭐 몇 살 되면 나랑 캐치볼도 하고 야구도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하면서 키웠고요. 결국 아이는 6살이 돼서 이제는 유치원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정말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같이 뭐 캠핑도 다니기도 네. 했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빠라고 처음 이 옹알이에서 아빠라는 말을 딱 뱉었을 땐 정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이런 시간을 아버지는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좀 이상하다, 좀 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결혼 14년 차 이제 40대 중반 부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남성도 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히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아내의 행태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알아봤겠죠. 결국 봤더니 이 아내는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 남편은 1차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충격을 받은 거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를 이 아내가 알고 나서는 적반하장 내가 다른 남성 만나는 게 사실이다. 나 이렇게 이런 여자인데 나하고 한 집에 살 수 있겠느냐? 이혼해달라.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더 충격을 받았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던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외도를 했고 오히려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고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원래 친아빠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아이는 아내가 키우겠다라고 이런 얘기하면 아마 그냥 네. 송곳으로 너무 마음을 가혹하죠. 찔렀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이혼 요구하는 것까지 그런데 아들도 못 키운다. 내가 네. 키운다. 친아빠 아니지 않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이혼하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아빠는요. 친아들 아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라는 말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 친아들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아들은 꼭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아내가 여기서 더욱 심한 말을 합니다. 창피당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에서 창피당하기 전에 그냥 아들 주고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아유,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이게 말이 사실은요. 그 무엇보다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임이었기 때문에 큰 상처가 있었고 그 아들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피한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싶은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40대 남성의 얘기를 좀 저희가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자를 기증받았지만 결혼 중 낳은 아이인데 친자가 아닌가요? 아내 외도로 이혼하게 됐는데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첫 번째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정자를 이제 기증받았지만 결혼 기간에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우리 민법에는 친생 추정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 낳은 자식은 아버지가 남편, 아내가 낳았으면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자기 아들로 안 보면 그냥 와가지고 내 아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법적인 안정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민법 만들 때부터 뒀는데 지금은 이거 말고도 뭐 인공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런 발달 때문에 이 추정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추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낳은 아이를 그 친자가 아니게 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라는 강력한 소송을 제기해서 추정을 깨야지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을 해서 했을 때는 인공수정을 하면서 내 아이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추정을 받겠다라는 강력한 뜻으로 봐가지고 그 이후에 친생 부인을 주장하는 거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뒤집는 거, 신의 측에 반하는 행동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중에 타인의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한 아이도 자신의 친자로 보는 게 우리 판례의 견해입니다. 이제 판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그런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막 친생 부인의 소란 얘기했는데 남편을 대상으로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소를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네.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 아니다라는 걸 남편이 제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공수정할 때도 제3자 정자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동의 절차가 있다는 것은 내 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남편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남편이 예. 내 친자라고 하는데 유전자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친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생부인에서도 과연 이런 경우에 친생부인의 소라는 걸 설령 부인하고 싶더라도 받아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는지도 아직 안 정해진 상황인데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내 자식이 맞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생 부인의 소는 남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친생 보니까 엄마는 무조건 엄마입니다. 엄마는 무조건 엄마이기 때문에. 모태에서 예. 나오니까. 근데 이 사건에 제가 좀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입장에서는 당신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내가 이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네. 성립 자체가 남편이 해야 된다. 남자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법적으로는 남편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양육권으로 좀 돌아가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양육권은요. 어떻게 이거-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걸 두 가지를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의 불임과 아내의 외도 어떤 게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아내 외도죠 당연히 교수 이거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외도를 한 아내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서 아이를 기른다는 거는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이 아내가 이 남편한테 아이를 주고 다른 사람하고 살면서 지속적으로 애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교수님이 이게 저한테 좀-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저 좀 당황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전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해서 낳지 않고 아내의 이야기대로 만약에 입양을 하기로 했다라면 어차피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유전자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공동으로 우리가 부모다라는 마음으로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어쩌면 남편은 이 아이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정말 친자애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어쩌면 내 배로 나왔으니
이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는 개념보다는 내 아이야. 아. 오히려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게 아이였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양육권이라는 것은 항상 변호사님들 말씀하시지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잖아요. 네. 이 아이를 생각했을 때 항상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그때 봤을 때 부모라는 것이 정말 유전자를 준 게 부모냐 아니면 책임감을 갖는 게 부모냐로 봤을 때는 오히려 책임감 입장에서는 아내는 외도를 한 사람이고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유전자도 안 섞인 아이가 친자라고 외치는 이 기준이라면 책임감 부분에서는 저도 아버지에게 손을 그러네요.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만 또 엄마 입장에서는 생판 남한테 내 아이를 뺏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참 엄마가 외도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근데 오늘 본론으로 굉장히 어렵네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 네. 일단 한번 좀 변호사 두 분께서 네. 양육권 좀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여기서 나온 사연만 네. 가지고는요. 사실은 판단할 수 없는 게 정상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사실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배우자 사이의 문제예요. 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양육의 문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아이를 누가 잘 키우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 법원은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네. 남편 이제 아빠로서는 인정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은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맞습니다. 있냐의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아. 둘 다 양육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불륜이나 뭐 인공수정 이런 거를 두고 판단하지 않고요. 아이하고 부모의 관계, 자애복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친밀도라든지 아이의 어디 있으면 아이의 유착관계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쪽에 가깝게 많이 이제 가정법에서 많이 주고요. 아이가 좀 크다고 가정했을 때 또 네. 아빠하고 밀착관계라든지 그게 상당히 높다면 비록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적으로는 친부로고 인정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양육권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그냥 오늘 객관성을 잃고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불륜을 저질렀다도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간 엄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이를 버려두고 집을 나간 엄마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러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누가 더 좋을까?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란 부분과 아이에 대한 사랑이란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고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저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예, 예. 이 아빠의 인생, 이 삶의 어떤 인생을 봤을 때 아이에 대한 어떤 애정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오늘 그 상담을 해왔는데 일단 이제 법적인 다툼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저희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아이의 인공 수정을 낳더라도 그 부모로서 아빠로서 이제 인정된다는 부분, 양육권은 자식 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